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국산 재래식 무기에 대한 국제 적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난해 사실상 처음으로 국산 전차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수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 우선주의 안보를 강조하는 트럼프 2.0 시대의 대표적 수혜 업종으로 꼽히는 K방산이 중동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7배 가까이 늘어난 규모였습니다. 계약 규모 단가 등을 고려하면 제대로 된 사우디 전차 수출이 지난해 처음 이뤄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한국이 전차를 수출한 사례는 폴란드가 유일하고 사우디는 구체적으로 발표된 전차 수출 건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방위사업청은 항상 사우디 측 요청으로 세부 사항은 비공개 사안이라고 설명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사우디에 K2 전차가 수출되었다.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건 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전차가 아니라면 대체 한국은 사우디에 어떤 방산 무기를 수출한 것일까요? 무언가를 수출한 기록은 분명히 나와 있으니 말입니다. 오늘은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했다고 추정되는 무기는 무엇이며 현재 사우디가 빨리 교체하고 싶어하는 무기들, 추가로 원하고 있는 무기들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최근 한국무역협회 무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사이 한국이 사우디에 수출한 전차와 그 밖의 장갑 차량 규모는 1억 1,573만 달러, 약 1,690억 원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밀리터리 전문가들은 한국이 K2 전차를 수출했다면 노출이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단언합니다. 그럼 대체 무엇을 수출한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천무 다연장 로켓과 천무 유도탄을 수출했다고 주장합니다.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우디는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과 함께 기동하면서 사격 지휘와 기타 지원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타이곤 6륜 장갑차를 도입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비공개가 되면서 억측과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일부 전문가들은 사우디가 지금 당장 도입하기를 희망하는 것은 전차가 아니라 차륜형 장갑차와 차륜형 자주포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우디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건 예멘의 후티 반군인데요. 사우디는 예멘과 맞닿아 있는 광활한 남쪽 국경지대를 방어하기 위해 한국으로부터 천무 다연장 로켓을 주문한 데 이어 타이곤 차륜형 장갑차도 도입했습니다. 타이곤 6륜 차륜형 장갑차는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장비로 다양한 무장 시스템 탑재 및 부가장갑 적용 등을 통해 운용 목적에 따라 최적화가 가능한 고성능 차륜형 장갑차입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사우디는 한국의 1,000대 이상의 신형 차륜형 장갑차와 함께 캐사르 차륜형 자주포를 보강 및 대체할 차륜형 자주포를 새롭게 원하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 스페이스에 따르면 사우디는 높은 확장성을 가진 8륜형 차륜형 장갑차 시리즈를 발주함은 물론 여기에 더해 후티 반군과의 전투 경험을 반영해 10kg급 폭약을 견딜 수 있는 레벨 4급 저판 방어 능력을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사우디의 입장에서는 중국제 차륜형 장갑차를 사자니 미국과의 관계 악화가 우려되고 유럽제는 가격 대비 성능이 부족해 한국이 반사 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타이곤 장갑차를 8륜 차륜형 장갑차로 확장하면서 레벨 4급 저판 방어 능력을 갖추도록 개조하는 사업을 2027년까지 진행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우디가 한국의 전차를 원하는 날도 곧 올 전망입니다. 현재 중동은 국가 간 분쟁이 계속되고 있어 한국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수출 주요 권역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방산에 대한 중동 국가들의 관심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가방위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K2 전차 등을 투입한 육군 훈련 현장을 참관했는데요. 앞서 사우디는 LIGX-1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양산하는 탄도탄 요격 미사일 체계 천궁2 10개 포대를 도입했고 이 밖에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해 이라크에 수리온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아랍에미리트와도 수출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 한국은 사우디의 육해공 전 분야에서 뛰어난 무기들을 제안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천궁2 수출은 시작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작년 2월 초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세계 각국 정부와 군당국, 방위산업체 관계자가 대거 집결했습니다. 세계 방산 전시회 월드 디펜스 쇼 2024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월드 디펜스 쇼 2024에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각국의 내로라 하는 방산 기업과 연구소가 대규모 인원과 장비를 보내 뜨거운 판촉 경쟁을 벌였는데요. 당시 한국은 고위급 인사들이 출동해 KF-21
개발 협력을 제안했고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은 물론 러시아, 파키스탄, 중국도 사우디에 주요 인사를 파견해 전투기 개발 등 방산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신생 방산 전시회에 이처럼 많은 나라가 달려든 이유는 이 행사 주최자가 미스터 에브리싱으로 불리는 무함마드 빈 살만 알 사우드 왕세자이기 때문입니다. 빈 살만 왕세자는 2016년 비전 2030을 천명하고 나라 전체를 완전히 개조하겠다는 원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특히 그동안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해온 지상, 항공, 유도탄, 전자전체계를 단계적으로 국산화하고 2030년까지 무기구매 예산의 50%를 국산 무기구매에 사용하는 게 뼈대였습니다. 2030년까지는 6년이라는 시간이 남았지만 무기체계는 국산화를 결정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현대 무기체계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도 오랜 시간 연구개발과 시행착오를 거쳐야 겨우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공업국도 아닌 사우디가 고작 6년 만에 무기 국산화율 50%를 달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 실권자는 강력한 권력과 막대한 자금줄을 모두 쥔 미스터 에브리싱이었고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사우디는 성능과 납기 등 기본 조건만 충족되면 비용은 크게 고민하지 않는 큰 손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사우디 육군의 시급한 과제는 노후 전차와 보병 전투장 갑차를 대체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우디군 주력 전차는 575대를 도입한 미국산 M1A2S였는데요. 미군용 M1A2에 비해 수출형 다운그레이드 사양이라 후티 반군과 전투에서 취약성이 드러났습니다. 사우디군 2선급 전차로는 M60A3 660대와 AMX 30SA 250대가 있는데 도입 40년이 넘은 구형들이라 전량 대체가 시급했습니다. 그런 사우디의 눈에 한국의 수출용 3.5세대 전차로 K2ME와 K2EX가 들어온 것입니다. 사우디가 악화되는 안보 상황을 감안해 모든 전차 전력을 현대화할 경우 소요 물량은 단기적으로 900여 대, 장기적으로는 1,500여 대에 달합니다. 보병 전투장 갑차만 해도 걸프전 전에 도입된 M2A2 브래들리 400여 대와 AMX-10P 300여 대가 모두 교체 대상입니다. 이와 별개로 3,200여 대에 달하는 구형 M113 장갑차와 2,500여 대의 험비 차량 대체 사업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병 전투장갑차와 소형 전술 차량 모두 유력한 수출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세계에서 몇 안 되는 나라 중 하나입니다. 보병 전투장갑차의 경우 국산 AS-21 레드백이 좋은 선택지며 M113은 이미 한국군이 운용 중인 타이곤 8륜형 장갑차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험비의 경우 월드 디펜스 쇼 2024에서 현지 생산 양해각서를 체결한 소형 전술 차량의 파생형 수출이 유력합니다. 사우디 포병 전력을 이루는 PLG-45, M109, A2, A3, A5, AMX GCT 등 900여 문도 교체 대상인데요. 최근 한국의 K9A2 자주포가 영국과 루마니아의 차기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유력 주자로 꼽히면서 월드 디펜스 쇼 2024에서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았고 사우디도 한국 자주포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특히 사우디 해군도 새로운 무기 소요가 많습니다. 그간 해군력에 거의 투자하지 않던 사우디는 최근 홍해와 페르시아만 해상교통로가 위협받으면서 전력 강화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분야에선 HD 현대중공업이 충남급 호위함을 기반으로 설계한 수출형 호위함 HDF 3800SA와 스텔스 선형의 초계함 HDF 1400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두 업체는 각각 장보 고쓰리 배치2를 기반으로 한 수출형 잠수함의 수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는 2018년 미국의 호위함 4척을 발주했는데 여태까지 건조 중인 상황인데요. 해당 모델의 성능과 신뢰성도 검증되지 않아 자국에 조선소를 새로 짓고 전투함을 조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우디가 현지 군함 조달을 결정할 경우 한국은 해외 업체들과 경쟁해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의 조선 중간 지주사인 HD 한국조선해양은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해운사와 손잡고 공동 출자 형식으로 현지의 중동 최대 조선소를 짓고 있는데요. 이 조선소가 올해 말 가동을 시작하면 사우디는 비전 2030에 따라 대량의 신형 전투함을 발주할 확률이 높으며 HD 현대중공업의 수출형 모델이 사우디 건함 사업을 선점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수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K2, K9입니다. 지난해 한국을 찾아 우리 육군의 훈련을 지켜본 사우디의 방위 장관은 K9 자주포와 K2 전차에 감탄하고 돌아갔다는 후문인데요. 사우디 방위부의 압둘라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대한민국 무기 체계의 우수성과 명성을 잘 알고 있다. 한국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방산 분야 협력은 물론
다양한 국방 분야 협력 확대를 희망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얼마 전 있었던 카타르 현지 연합훈련에서도 한국군은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능력을 펼쳐 보였는데요. 우리 육군이 훈련을 전개한 카타르 알칼라일 훈련센터는 카타르군이 보유한 동서 10km, 남북 33.5km의 광대한 사막 훈련장으로 전차와 자주포의 장거리 사격이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육군은 카타르에서 카타르군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르트 2A7 전차 및 펜저 하우비츠 2000 자주포와 연합 전투 사격도 벌였습니다. 한국산 K2 전차, K9 자주포와 국제 방산 시장에서 경쟁하는 상대들의 성능을 직접 확인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은 2월에도 아랍에미리트에서도 연합 훈련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한국 무기의 우수성을 중동에 또 한 번 알리고 오길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